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 감사 스마일 TV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사 스마일 TV가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오늘 아침 방송 제가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준비만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출근을 6시 반에 출근을 했는데 지금 방송 스타트는 7시 10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7시 10분은 아니고요. 7시 5분쯤에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한 줄 명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불교 경전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보다 뛰어난 분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분들이 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꾸준함을 잃지 않고 한번 해볼 테니까 감스님들도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마곡에 있는 원그로브라는 쉽게 말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플라이유님 초대로 마곡에 가서 점심을 먹고 원그로브라든지 그 주변에 마곡역부터 마곡나루역을 한번 쭉 돌아보았는데, 그리고 또 LG가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완료 입주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발산역, 여기에 LG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LG의 협력 업체들, 또 LG U+까지 다 여기에 지금 마곡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양시도 이렇게 일자리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제가 이제 대곡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양시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텐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마곡을 보면서 한강을 갖다가 이 한강이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곡에 처음 입주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은 또 천지 차이로 지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또 점심도 먹고, 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또 산책도 하고 커피숍에서 이제 이렇게 커피도 마시는 것들 보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이 상암 DMC에 갔을 때 모습하고 상암 DMC는 좀 작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마곡은 상당히 넓고 크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라이프 굿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인생이 행복하고 좋다라는 뜻인데, 마곡에 있는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에 있다가 점심시간에 저는 이제 스타필드 고양만 가면 사람들이 평일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곡에는 정말 아침 저녁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점심때도 상당히 줄을 서서 식사를 갖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부러웠다. 하지만 고양시도 이제 조만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쇼츠로 마곡의 랜드마크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그로브, DLENC 등 그룹의 전 계열사가 올 하반기에 마곡으로 사옥 이전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곡의 랜드마크가 원그로브, 또 원그로브 그 옆에 보니까 롯데 르엘, 여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또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제 지금의 마곡의 이런 직주 근접, 더 나가서 이제 이
대기업들의 이제 이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고양시도 충분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오늘 오후 4시에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순관과 영원, 소나무 화가 박재익 화가님을 감사 스마일 TV 스튜디오에 초대하게 됐는데,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모시게 될지는 몰랐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물론 제가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제가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로 해가지고 제가 또 평상시에 또 모시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제 저의 팬분들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엔터테인먼트, 또 즐겨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또 행복하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내가 그런 또 즐길 거리를 갖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갖다 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직업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을 또 나눠보는 그런 직업의 또 다양한 또 이해를 갖다가 가져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오시니까, 오늘 5월 1일 날 근로의자의 날, 오늘 또 뭐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당열 롯데캐슬 보류지, 어제도 저에게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당열 롯데캐슬 보류지를 분양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조합, 말 그대로 원당 4구역에 있는 이 조합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아마 이 입찰 가격보다 높게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입찰 기간이 어제 오후 2시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드리는 이유는 고양 더샵 포레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이제 5월 9일 이제 대주 1구역 분양가가 공개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평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에 관심을 또 갖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오히려 고양 더샵 포레나보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렸고,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또 올댓고양에서 향동 5구하고 원당 더샵 포레나 5구를 갖다 비교를 했는데, 뭐 저는 뭐 향동도 좋고 뭐 이래서 고양시에 있는 뭐 5구 타입에서 지금 6억 이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올렸던 분은 이게 향동 중흥 S클래스라고 이제 올린 것 같은데, 향동 중흥 S클래스가 아니라 저는 향동 두산 2부 더 퍼스트라는 공공에 분양했었던 A3블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는 다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어떤 분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남겨주셔가지고 이분 것 하나만 소개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샵 포레나를 기다리신 분들, 뭐 저는 뭐 더샵 포레나를 갖다가 뭐 하고 싶은데 제가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라이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하게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입지, 교육, 고향 은평선, 거주 환경, 서울 접근성, 미래 가치, 가격 다 따졌을 때 향동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물론 향동이 또 구축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 들 수 있겠지만 4년 5년의 연식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고향 은평선이 물론 내년에 또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1년 전후가 될 겁니다. 서부선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저는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입지로 봤을 때는 향동이 더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고향 더샵 포레나를 보고 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저는 6월 3일 전에 움직이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2009년도부터 은평뉴타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갖다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그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예요. 만약에 그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급급매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다가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입지에서 가격이 조금 더 착한 가격, 똑같은 입지가 아닌데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곳인데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비싼 것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갖다 선택하면 실패가 좀 적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조선비즈의 이제 그린벨트 해제 고양 대곡 역세권부터 출발하겠다. 주택 공급 부족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대곡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으로 7월 달에 이제 올 7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을 목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첫 발을 디디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 지구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지고 5만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뒤에서 빠숑님 블로그를 토대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감사스마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제가 이제 이건 올댓 고양에서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17일간 이제 공개를 하고 여기에 의견들이 이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빠르면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대곡 역세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리풀 우왕에 있는 오전 안국과 의정부 용현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에 지금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물론 고양시가 창릉만 지금 신도시만 창릉 3기 신도시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곡 역세권이라든지 또 저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양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창릉하고 일산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포함됐죠. 이제 대곡까지. 그래서 창릉, 일산, 대곡 이 세 가지를 갖다 해서 삼도마차로 좀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주거가 이제 화정지구랑 맞닿아 있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주거가 들어오게 되고 대곡역 쪽으로 해가지고는 자족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 업무시설이 이렇게 들어올 계획인데 제가 어제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저희 팬분들께 마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진짜 마곡이 부럽긴 한데 마곡의 4분의 1 정도만 고양시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바람대로 4분의 1 정도는 이제 대곡으로 아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대곡역이 지금 펜타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마곡에서 이제 확장을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대체지를 또 찾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본사 이전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GTX A 대곡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식 융합단지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야, 이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로 갔다가 지금이라도 투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마침 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의 중심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유는 바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출발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이다. 29년 분양, 24년 31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 물론 창릉 3기 신도시보다 먼저 입주를 지금 입주를 갖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GTX A 대곡역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갖다가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저는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는 3중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이 세 개가 지금 묶여져 있다 보니까 기업이 입주하거나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에 테크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곡 역세권에 이런 노다지 땅에다가 자족형 도시로 해서 신도시를 갖다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여기가 또 주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창능에 대비해서 3분의 1도 아닌 4분의 1 정도 38,000세대랑 그다음에 여기 대공 역세권 개발은 8,500, 9,0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물론 빠숑님은 화정동을 포함한 덕양구 일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화정동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원당에 있는 원당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원당에 있는 그런 역세권 롯데캐슬 스카이에이리라든지 뭐 고양 더샵 포레나라든지 그리고 더 안쪽으로 이제 삼성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능곡에 있는 능곡 신축 아파트들이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곡역은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교통의 허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펜타 역세권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지금 지하철이 많이 운행되는 노선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 4개가 지금 다니고 있고 교외선은 상행선, 하행선으로 해가지고 배차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노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주라든지 의정부 그다음에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께는 단비 같은 노선이 또 교외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고양은평선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물론 대곡역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창릉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또 대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양시가 앞으로 특히 덕양구가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곳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한 주거지 화정동과 직주 근접의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정책적 방향성 때문인데 제가 어제 마곡을 또 갔다 오면서 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고도를 높일 수가 없고 또 마곡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고 그 주변에 그렇게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등촌동이라든지 가양동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오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덕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단이라든지 김포가 더 좋은 주거지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물론 마곡 바로 옆에 있는 마곡 엠벨리 뭐 7단지라든지 마곡에 있는 뭐 아파트가 더 좋긴 하겠지만 거기는 또 가격이 상당히 또 비싸고 또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오히려 저는 6억에서 9억 사이에 진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이미 기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학교라든지 공원,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화정동을 많이 선호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 찐팬분께서 이제 화정동이 좋을지 아니면 뭐 이래서 삼성이 더 좋을지 원흥이 더 좋을지 이제 투자 및 실거주 때문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을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최근에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여기 덕양구 아파트 가격도 소폭 상승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이 맞아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5월달 특히 이제 고양 더샵 포레나도 분양가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대조 1구역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다음 주에 또 공개가 되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를 바라보는 또 눈들이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덕양구의 저평가 해소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동안에 덕양구는 고양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고 일산 동부나 서구에 비해서 대규모 개발 소식이 적었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역세권 개발 본격화는 이런 덕양구의 저평가되는 이상을 반전시킬 강력한 계기가 될 듯하다. 그래서 특히 지식융합형 복합단지라는 형태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또 화정동이라든지 행신동, 능곡 등의 주변 주거지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삼성벨트, 창릉천벨트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선점하시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말씀을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감사 스마일이 조금 더 첨언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대선 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대선을 결과를 보고 선택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대선 전에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신축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주거 수요 유입, 개발 기대감, 기존 생활 인프라, 자족형 도시화 이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는 고양 부동산의 숨은 보석 고양시 덕양구를 지금부터 주목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마곡에 또 다녀오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이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곡처럼 또 엄청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에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같은 또 지하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덕양구 입장에서는 서울 용산과 그 다음에 대곡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덕양구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뭐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달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후 4시 승관과 영원 소나무 박재익 화가님과 오늘 오후 4시에 꼭 본방 사수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고, 5월 행복 가득하시고 가정의 달 모든 뜻하시는 바들 다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